당장 내일이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오늘까지 여야가 이 부분을 두고 다투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듭 촉구합니다. 맹목적인 당리당략과 발목 잡기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김민석 총리 인준에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여야가 힘을 합쳐 나라 안팎의 거대한 위기를 돌파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복원이자 정치의 의무입니다. 후보자의 아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려는 단체를 설립하자 국회의원이자 해당 국가와의 의원 친선협회 부회장인 후보자는 국회에서 그 국가 대사관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아들과 아들 단체를 홍보해주고 경력을 만들어주기 위한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증거인멸이며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의 대상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만찬에서도 국민의힘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을 지켜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김민석 후보자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겠죠. 먼저 이승분 씨. 그렇죠. 일단 굉장히 포기하기 싫죠. 예. 본인이 처음 지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가장 실력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예. 실제 수석 최고위원을 이재명 대통령이 실은 지지했던 부분이 있어요. 대표 시절에. 그래서 수석 최고위원이 됐고 내란을 인지하고 이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야인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조직에 대한 강한 통찰력이라든가 통솔력도 있어 보였고요. 예. 또한 도덕적으로 지금 비난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대통령이 잘 모르셨겠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가진 전 재산이 부모님까지 합쳐서 2억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분이 뭐 굳이 부패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볼 것 같고요.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후보자의 실력을 인정하고 지금 이 위기의 국민을 이 위기의 나라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다라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놓지 힘든 것이고요. 김민석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잘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께 잘 설득할 거라고 봅니다. 예, 최변희 의원까지 좀 들어볼게요. 김민석 후보자가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끝내 사법 리스크를 넘지 못했을 때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도 있었죠. 이렇다면 김민석을 내세우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만약에 정말 사법 리스크에 걸려서 좌초를 한다면 김민석이 차기로 다음은 예. 김민석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을 만큼 두 분이 굉장히 신뢰가 높고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그 능력을 인정받고 그리고 예. 굉장히 미래 차세대 지도자로서 뭐 조금 더 손색이 없는 사람으로 지금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로 인선이 됐고 사실 제가 뭐 여러 군데서 듣지만 이번에 뭐 총리는 그 사실 호남 출신이 될 것이라는 그런 것이 유력했습니다만은 호남을 그 총리로 인천하지 않고 김민석 후보자를 한 것은 그만큼 능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검증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뭐 돈이란 게 자신이 똑바로 밝히지 않으면 사실 그냥 재산이 저는 뭐 1억 5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유 정말 청렴하네 이렇게 하겠지만 그 과정을 전부 다 좀 살펴봤으면 이런 것이 좀 없었지 않을까. 그리고 예. 돈을 빌린 사람도 특정이 돼 있고 그 사람이 또 오랫동안 또 돈 거래를 해왔고 이렇게 되면 스폰서로 이게 오해받을 수도 있고 예. 이것들만 좀 봐도 이게 오광수 민정수석보다는 훨씬 더 이게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오광수 민정수석은 그냥 뭐 조금 차명 재산 때문에 그냥 스스로 직을 던지셨는데 이것은 총리 후보자는 조금 더 액수도 많고 그리고 이게 스폰서 의혹이 좀 있어서 총리가 되더라도 그분과의 관계가 또 어떻게 될지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검찰이 지금 수사를 착수를 해버렸어요. 예. 배당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특히 또 고발 사건이고 또 인지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의 전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조국 전 장관도 이게 수사를 계속해서 결국에 처벌을 받고 지금 예. 또 영어의 몸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줬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 총리가 인준이 되더라도 이게 두고두고 이재명 대통령께 누가 될 수 있고 예. 민주당 정부에 굉장히 늪에 빠질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굉장히 좀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돈을 또 명확히 해명을 못 하세요. 이거 돈을 맞춰라 그러면 돈이 빈 게 얼만데 뭐 몇 억이 비는데 이 돈을 어떻게 수입이 있었느냐? 예. 그러면 어떻게 썼느냐? 이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게 산수 문제인데 예. 이게 계속 민주당이나 대통령께 누가 될 수 있다면 저는 조금 이 부분에서 다른 인재도 많은데 꼭 김민석 후보를 고집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해명을 지켜보자고 하는데 내일 실제 청문회는 증인이 안 나오는 청문회로 치러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원들과 후보자 간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잘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은 저는 뭐 증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왔으면 했었어요. 예. 여야 협의를 좀 잘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요. 다만 이 증인이 없다 보니까 김민석 후보자에게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증인 집중이 신문에 될 수는 있죠. 집중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본인이 이미 돈과 관련해서는 출판 기념회라든가 또는 빙부상 또는 재혼 등이 있어서 결혼식에 있어서 축의금 등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액수라든가 구체적인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후보자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스폰서라는 말을 하시는데 뭐 스폰서가 차용증 작성하고 이걸 공직자 재산 신고까지 다 된 거기 때문에 이자까지 계산이 된 거기 때문에 스폰서라고 하는 주장은 좀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후보자로 지목되기 전에 이미 변제가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부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뭐 차명부동산이라든가 차명대출과 관련해서 본인이 사퇴를 낸 것에 대해서 받았거든요. 결국에는 국민의 어떤 의혹 제기에 대해서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초대 국무총리이고 가장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로 썼을 때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유능함을 보고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저는 특별한 흠이 없다라고 한다면 야당이 이번에 꼭 발목 잡기를 한다기보다는 대통령이 한번 밀어주는 것도 야당으로서 한번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뭐 첫 청문회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관심이 높을 것 같은데 사실 김민석 후보자가 과거에 청문회 스타로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좀 먼 과거긴 합니다. 97년도 영상인데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위원장의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진행돼야겠다 하는 말씀은 첫째 맡은 차례에 걸쳐서 증언을 토의를 시작할 때, 구성할 때부터 야당이 어떻던 이유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장께서는 저는 의사진행관을 빌어서 정태수 증인에게 정말 분명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증인이요 50억 줘놓고 5천만 원 줬다고 한 사람 있고 한 푼 안 주고 줬다고 하는 사람 있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를 장난으로 하는 겁니까?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 다 바보로 하는 겁니까? 밝히십시오. 우리는 명예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당시 언론에서 상당히 큰 주목을 받았는데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도 최 의원님 새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가 잘 이게 임명이 돼야 정부의 동력이 생기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런 한보 정태수 회장에 대한 청문회에서 저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셨는데 네. 수십 년이 지나서 들춰보니까 김민석 후보자께서도 결국에는 한보 정태수 회장이나 뭐 50보 100보다 이렇게 비난을 받아버리면 예. 정권 출범 초기에 이재명 정부에는 너무나 큰 누가 되는 거죠. 이게 이재명 정부가 정권 초기에 지금 달려야 됩니다, 사실. 그렇죠. 달려야 되는데 지금 이분이 지금 다리를 잡아버려가지고 달려야 되는데 지금 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재명 정부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예. 이 총리 후보자가 이렇게 부담이 돼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40%밖에 득표를 못 올리셨어요. 한데 그 이후로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예. 거의 뭐 한때 뭐 8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랬죠. 그것은 결국에는 사실 인선이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아, 이게 인사의 성공. 인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그래서 예. 호남으로부터 탄탄한 또 지지를 받았고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탄탄한 지지층을 받아 올라오니까 콘크리트 지지층이 더 단단해졌고 예. 그리고 지지층을 확산해 가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사실 그 김정은과의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국정 동력이 가능했던 것은 인사에서 별 흠이 없었고 사실 그때는 뭐 조국 전 장관 임명도 없었고 예. 사실 무리는 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하면서 검찰총장 아니 서울지검장 임명하면서 그것은 조금 무리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다른 것은 사실 큰 무리가 없으면서 국정 동력을 확보했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지금 민정수석 자기 사시동기를 임명하면서 낙마를 해버렸고 그리고 뒤이어서 또 김민석 후보자께서 저 돈 때문에 저렇게 하시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 핵심 지지층은 사실 서민들이 많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소년공 출신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그 포퓰리즘 비난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민생지원금 확실히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김민석 후보자께서는 뭐 출판 기념회, 경조사 이런 걸로 뭐 수억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서민들에게 너무 박탈감을 안겨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의 이념은 무엇인지, 예. 이재명 정부의 간판은 무엇인지 이런 걸 생각한다면 돈 문제에 연루됐다면 조금 저런 분을 좀 잘라내야지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에게 좀 볼낯이 있지 않나. 예. 저는 좀 읍창마속의 심정으로 물론 훌륭하신 분이지만 김민석 후보자께서 예. 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총리 낙마 후보자 낙마 사례가 없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한덕수 총리 한 명이었기 때문에 낙마 사례가 없었고 유독 박근혜 정부 때 4명이나 낙마를 하면서 국정 동력에 사실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